종북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뭐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뭐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아니냐. 북의 그 핵무기 개발한 거를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정당화 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그 강연 내용이 종북이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 종북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북은 북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군사력으로 뭐를 해보겠다고 한 건데 군사력으로 하는 거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50년, 6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뭐 세계 최강국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핵무기로 군사력으로 북을 어떻게 눌러보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 강한 국가가 그렇게 해도 북이란 조그만 나라가 몰릴 대로 몰리면은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쥐도 독에 물리면 물죠. 마찬가지로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에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그럼 에이 나도 그럼 핵무기 하나 만들어 버리지 이러면서 대응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런 군사력으로 북을 압박한다고 했을 때 북이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를 한 거죠. 또 반면에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란 강대국과 또 지금은 한국이라는 그 부강국과 자기네들이 대결을 해야 되니까 뭐 군사력밖에 없다, 핵무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핵무기 들고 나오면은 이쪽에서도 또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무기를 했으면 부시 행정부 아니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 것처럼 북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도 한국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그러고 아니면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뭐 킬 체인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능력을 강화해서 북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안보 딜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Security Dilemma라고 그 학교 다니면서 그 국제정치학 개론 들으신 분들은 아마 뭐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보 딜레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힘으로 안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내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면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불안한 상대방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증대시키죠. 그럼 저쪽이 군사력이 증대됐기 때문에 나의 안보는 다시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 주고받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으로 군사력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다. 이래서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군비 경쟁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이 안보 딜레마 개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북핵 위기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안보 딜레마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북핵 위기 안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뭘로 해결을 할 거냐. 그런데 저는 지난 20년의 경험이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 한국과 미국이 이 군사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었던 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선제 공격인이 정권 교체니 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시도를 했었고, 또 그 13년 오바마 행정부 2기,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는 이제 군사 억지 이것들을 강화했고, 또 2009년에서 13년 사이에는 이제 유엔 생션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압박, 이것도 역시 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했을 때 북은 핵시험으로 대응을 했고, 경제 압박을 했을 때 핵시험으로 대응을 했고, 군사 억지로 할 때 핵시위로 대응을 했습니다. 안보 딜레마의 모습이죠. 힘으로 누르니까 힘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관여 정책을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서부터 2002년 사이에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제네바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동안에는 북이 자신들의 핵시설과 활동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6자 회담이 가동되고 있었던 시기에는 동결돼서 끝난 게 아니라 있었던 시설을 불능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재처리 시설 같은 거는 재처리 활동을 못하게 파이프도 제거하고 로봇암도 제거하고, 또 심지어는 그 원자로 그 냉각 탑 같은 것도 파괴를 시키면서 이미 갖고 있었던 시설들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죠. 저희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관여 정책으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는 분명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전이 완결되지는 않았죠. 완결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진전 자체도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진전이 있었을 때 이러한 변수가 없었다면은 더 앞으로 나갔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이 그 척 할트만이나 조엘 윗 같은 사람하고 그 비공식 자리에서는 뭐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성과가 굉장히 크다. 구체적으로 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5메가와트짜리 발전소, 핵 발전소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5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계속 가동을 하면은 1년에 핵무기를 하나나 두 개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가동이 됐다면은 20년이 지났으니까 북이 지금쯤 핵무기 20개에서 40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0메가와트짜리 발전소 건설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완공이 됐다면 50메가와트짜리니까 요거는 1년에 핵무기 뭡니까? 10개에서 2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발전소가 뭐 한 95년부터 가동이 됐다고 해도 지금 뭡니까? 핵무기를 100개 내지 200개를 북이 보유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제네바 합의가. 근데 그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그 척 할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은 북에서 바로 반발을 할 거거든요. 봐라 니네들 합의를 해놓고 경수로는 쥐어주지 않았으면서 우리만 손해본 게 아니냐 난리를 칠 거거든요. 북에서. 그러니까 협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는 뒤에서 이거 진짜 우리가 미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거지 얘기를 못하고 이거 이제 미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제네바 합의나 이런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 합의라고 해놓고서
뭐 경수로 진다고 뭐 이거 해주고 또 뭐 중유 준다고 주고 뭐 인도적인 지원한다고 뭐 쌀 퍼다 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퍼주기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린 뭐 얻은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사실 얻었는데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반박을 하면은 이게 외교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당장 북에서 봐라, 니네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한테 보상을 해라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그 실상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북핵 위기를 평가할 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퍼주기를 평가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그 북핵 위기, 소위 말해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이미 명확하게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정부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거는 북이 비핵화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리가 지난번에 도쿄에 가서 반언할 때도 불가침 협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 조건을 내세웠던 거고 그 조건이 이번에 이제 김장수 외교안보 보좌관이 와서 수잔 라이스 미국 외교안보 보좌관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합의된 게 이거 아닙니까? 바로 어저께 나온 건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묘하다. 다시 말해서 북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뭐 불가침 협약이 됐든 또 뭐 어떤 평화 조약이 됐든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먼저 해라 주장을 하는 거고 북은 평화 체제가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계속 한국 전쟁 때부터 계속 이 전쟁 위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하고 평화 조약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은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을 수 없고 평화 체제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주장을 하고 미국은 북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놔야 평화 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자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아마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 문제냐? 두 개 동시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평화 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고 비핵화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뭐를 먼저 할 건가 가지고 싸우지 말고 두 개를 같이 해서 하나의 조약으로 묶어서 같이 합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식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비핵화도 하고 평화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뭐 진보적인 주장도 아니죠. 사실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식적인 주장이 아직까지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에 주는 의미가 또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부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죠. 또 동시에 러시아는 열진 때 경제가 추락을 하다가 이제 경제력이 회복이 되면서 러시아가 또 군사적으로도 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이런
그 합동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 군사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은 이제 그 피벗이니 리밸런싱이니 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 대한 군사 정치적인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이제 아베 정부 들어서서 뭐 보통 국가화를 하느니 그 콜렉티브 시큐리티 집단 안보 활동을 뭐 하겠다느니 해서 뭐 자위대가 이제는 그 한반도 해역에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등, 또 심지어는 그 헌법 그 전수 방어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헌법 구조를 개정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해서 일본의 그 보통 국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이 환태평양 군사훈련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종의 대양 세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이거 뭡니까? 베트남인가요? 베트남, 인도, 호주까지 포함해서 이 환태평양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또 이쪽,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또 이쪽 나름대로의 군사적인 그 동맹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원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 대치선이 정확하게 지금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쪽에 편입이 돼서 이쪽 세력에 일환이 되고 있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이쪽에 편입이 돼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대륙 세력과 대양 세력 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의 경험에서도 알지만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육자 회담이 가동이 될 때는 이 남북 관계만 되고 정상회담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대륙 세력과 대양 세력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반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